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수학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 관련한 것들, 그리고 이제 벡터 칼큘러스, 그리고 프로버빌리티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이런 식으로 알아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것들이 워낙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내용이 광범위한 그런 토픽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컴포넌트들은 한 번씩 다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관련한 토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머신러닝에 대한 수리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봤던 제1 목표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컨셉이 나왔을 때, 그죠?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어디서 한번 봤던 건데 라고 기억을 더듬어서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기초적인 태스크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교재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교재의 그 두 번째 챕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만 다뤄볼 거고요. 그 이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살펴볼 거는 데이터 모델, 그리고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예측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컴포넌트들은 먼저 당연히 데이터와 그리고 모델, 그리고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도 던졌던 질문인데, 이 좋은 모델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모델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좋다, 이 굿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디파인하고 측정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로 뭔가를 예측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길 원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라는 거는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잘 작동하는 그러한 모델이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좋다는 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퍼포먼스 매트릭, 이 성능에 대한 측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그 다음에 회귀 문제, 이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주어져 있는 값과의 어떤 차이, 디스턴스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죠. 대부분의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머신러닝 태스크들도 있어요. 데이터 자체가 어떤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거나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어떤 수치형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어떤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 성별, 그다음에 그 사람의 학위, 그리고 사는 곳, 포스트 코드,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연봉을 한번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원래 로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주어져 있겠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 사람의 학위 혹은 성별, 이런 것들은 어떤 카테고리컬한 변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뉴메리컬한 포맷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애들을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젠더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혹은 1 또는 0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합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의라는 게 몇 개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카테고리를 하나의 정수, 인티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코드, 이 사람이 사는 위치죠. 얘는 예를 들면 위도와 경도 이런 식으로 수치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디펜던트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 데이터 자체가 뭔가 수치형으로 잘 변환돼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데이터, 이 n번째 데이터 x에는 d-디멘저널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리얼 넘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데이터는 d개의 엘리멘트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엘리멘트를 우리가 피처 혹은 어트리뷰트 혹은 코베리에이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예제에서 나이를 이용을 해서 연봉을 예측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Supervised Learning Proble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Supervised Learning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Supervised Learning에서 Supervised라는 거는 결국 뭔가 지도를 해줄 만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델이 나이를 통해서 연봉을 예측을 하고 싶은데 모델이 예측한 그 연봉 값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슈퍼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태스크가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고요. 반대로 모델이 뭔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치가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슈퍼비전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를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가 입력 변수 x, 이게 바로 age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예측해야 되는 y값, 이게 연봉이 됩니다. 이렇게 페어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레이블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셀러리가 되죠. 연봉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레이블은 각각 특정 x, 그러니까 age가 되겠죠. 얘랑 페어가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레이블을 우리가 타겟 혹은 리스폰스 베리어블 혹은 어노테이션 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age가 되고요. y가 이제 셀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5개가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age가 이 값일 때 셀러리가 이러한 관측치가 하나 있고요. 또 이러한 이렇게 5개의 관측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뭘 원하냐면, 자, 나이가 60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걸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걸 예측을 수행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러한 예측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우리의 모델은 일종의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predictive func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predic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확률 모형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predictor를 함수로서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해당되는 어떤 합당한 출력, 아웃풋을 예측해주는 그러한 펑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d-디멘저널 입력을 받아서 리얼 넘버를 뱉어주는 그러한 함수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이러한
리니어 펑션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인풋 변수들의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실제 y 값을 예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예제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리니어 펑션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y는 세타 1 x 더하기 세타 0. 자, 이러한 리니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2디멘전 상에서는 여기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라인과 같은 리니어한 펑션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펑션을 얻어냈다라고 하면 이때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60이라는 x를 입력으로 넣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을 어떤 일종의 함수로 가정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을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어떤 확률적인 모형으로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노이즈를 담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 예측 함수, 이 모델을, 프리딕터를 하나의 함수로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딕터를 확률 모형으로 가정을 하는 게 더 합당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을 가능한 함수들의 이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예제에서 우리가 예측을 수행을 하면 항상 그게 정확히 맞지 않겠죠. 당연히 예측을 수행을 하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측을 수행을 했을 때 예측한 그 값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 예측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y는 세타 1x 더하기 세타 0 라고 하는 이 펑션을 통해서 뭔가 예측을 수행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요점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측에는 뭔가 불확실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값이 정확한 게 아니라 이 값을 중심으로 한 요 정도의 uncertainty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예측한 그 지점으로부터 이러한 예측 값의 분포를 얻어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델을 일종의 확률 모형으로 그렇게 가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는 펑션,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함수로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확률 모형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학습입니다. 러닝. 자, 러닝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건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unknown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국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과정으로 포뮬레이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울 때 그 수리적인 백그라운드의 하나의 축이 바로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머신러닝에서 이러한 최적화의 목표는 뭐냐면 이 모델을 찾는 거예요. 모델을 찾는다는 건 결국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거고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찾은 이 모델이 역시나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예측을 수행을 하도록 그러한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게 바로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하는 과정을 또 세 개로 쪼개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rediction 혹은 inference라고 얘기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모델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입력이 들어가서 예측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거나 라는 거죠. 자, 우리가 predi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예측값을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고, inference라고 하면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그 예측값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출력할 때 이러한 과정을 inference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모형 자체가 확률 모형이다. 그러면 어떤 입력 x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inference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트레이닝 그리고 혹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한 어떤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최적화 과정이 될 텐데, 이때 empirical risk minimization 혹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라고 하는 이런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페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혹은 모델 셀렉션 이라고 부르는 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 이외에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피팅을 해보겠다. 그러면 폴리노미얼 함수라는 거는 2차 폴리노미얼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죠. 만약에 내가 3차 폴리노미얼을 가정했다라고 하면 이 폴리노미얼 펑션의 코에피션트들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지만 과연 몇 차 폴리노미얼이 가장 최적인가? 이것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는 없어요. 최적값을. 자, 이러한 파라미터가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라는 거는 내가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모델의 집합 중에서 최적의 모델을 셀렉션하는 과정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보통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볼브 되어 있는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오컴스 레이저라고 하는 프린시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슷한 예측 성능을 주는 모델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간단한 모형, 다시 얘기하면 가장 모델 파라미터가 적은 그러한 모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리즈너블하다라는 그런 프린시플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각각의 개념을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인볼브 되어 있는 어떤 수리적인 개념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